좋아요, 구독. 자, 총 8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8화 완료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빠르게 봤어요. 자, 원작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고요.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1화 줄거리예요. 자, 중증외상의가 전국에 한 명, 그마저도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 병원은 전쟁 지역을 누비던 천재 외상외과 전문의 백강혁, 주지훈이라고 부를게요. 이 주지훈을 부임시킵니다. 근데 중증 외상센터가 꼴이 말이 아닌 거야. 가보니까 학문 전공의가 당직이라는 이유로 이 중증 외상센터에서 당번을 서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중증 외상센터의 그 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팀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당직을 그냥 쓰는 형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엉망인 거지, 시스템이. 결국에 주지훈이 나서서 수술에 들어가게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수술을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자신의 임명식에 늦어버리게 되죠. 임명식에 딱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중증 외상팀 셔터 내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해. 자기 임명식에서. 라면서 중증 외상팀 셔터 내리고 중증 외상센터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말합니다. 자, 과연 한국대학교 중증 외상팀은 중증 외상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주지훈은 중증 외상팀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 를 말하는 작품이 중증 외상센터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요, 이도윤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고요. 영화 좋은 친구들을 했다고 해요. 좋은 친구들 제가 어떤 영화인지 잘 모르는데 거기에 주지훈 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지훈 씨와의 두 번째 만남이 되겠어요. 자, 각본은 최태강이라는 분이 맡으셨는데 드라마 아다마스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 출연은요, 주지훈, 추영우, 하영, 윤경호, 정재광 등등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주지훈, 윤경호 빼고는 좀 새로운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러닝타임은 55분, 54분, 54분, 47분, 47분, 48분, 53분, 55분인데 평균 51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1분 정도 빠져가지고 평균 50분 정도 되는데 짧은 편에 속하죠. 1시간이 안 되는 작품입니다. 자, 구성은요. 1화 주지훈이 부임을 하게 되고 첫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1화고요. 2화부터는 일상물처럼 벌어집니다. 뭐 사건이 하나하나 터지고 또 그 사건을 수습하고 또 2화에 걸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화만 뭐 소개 이런 거 간단하게 하고 2화, 3화 걸쳐서 한 사건 또 해결하고 3화, 4화 뭐 섞어가지고 한 사건 해결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중증 외상센터 팀의 성장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과 수술 천재 의사 백강혁을 중심으로 팀원 모두가, 여기 나오는 팀원 모두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과에서 당번을 서면서 중증 외상팀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고 엉망진창이었지만 백강혁이 개혁을 실행하게 되면서 팀이 혁신하게 됩니다. 일단 학문외과 펠로우 양재원 선생, 이 양재원이 들어오면서 백강혁을 주지훈을 거들었고 중증 외상팀 5년차 시니어 간호사 천장미가 또 도와주게 되고요. 센스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레지던트 박경원, 여기 맨 끝에 보이시는 분, 그리고 외과과장 한요림이 합류하게 되면서 완전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후반부에는 백강혁 교수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면서 합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팀워크를 보여주게 되지요. 다른 캐릭터들은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그렇다 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성장 캐릭터는 바로 한요림 과장입니다. 윤경호 씨. 권력에 맞서기도 하고 짝퉁 백강혁으로 변하게 되면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여 재미를 준 캐릭터입니다. 가장 웃겨요. 이 둘의 케미가 제일 웃깁니다. 주지훈, 윤경호. 자, 두 번째, 제목을 이국종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누가 봐도 이국종 교수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주지훈의 이력을 보면은 총상치료 전문에다가 군인, 해외에서 이수 등 많은 부분이 이국종 교수와 닮아 있지요.
특히 닥터 헬기에 대한 도입 주장, 외상 의료계의 현실을 널리 알린 장본인이 이국중 교수이기 때문에 빼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데는 설명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다 못 찾아봐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국정 교수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는 2012년에 MBC에서 방영했던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도 봤는데 재밌게 봤는데 외상의료, 특히 중증 외상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다루면서 골든타임이란 말을 대중들에게 알렸던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시대여서 담아내지 못했던 소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닥터 헬기의 도입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닥터 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거의 전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한 거겠죠. 이번 중증외상센터와 골든타임의 차이라고 한다면 역시 닥터 헬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증외상센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닥터 헬기 도입, 이국준 교수의 모티브, 주인공들의 성장, 여러 가지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홍보에 가까운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대사도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도 본 뉴스였는데 2017년에 기사를 보면은 2017년 외과 지원율이 0.83대 1이라고 합니다. 넣으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172명 모집에 142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술이 어렵고 빡세고 돈도 못 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 희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그 과가 너무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많이들 기피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런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많이들 들어와라. 외과의로 들어와라. 닮은 작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작품은 사실 닮은 작품 너무너무 많죠. 개인적으로 봤던 골든타임, 하얀 거탑, 굿닥터, 뉴아트, 메디컬 탑팀, 종합병원2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아무 의학 드라마를 보면 다 비슷비슷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거의 비슷해.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개인적으로 의학 드라마를 꾸준히 챙겨보는데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실패 요소가 가장 적은 장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중증외상센터도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1, 2화에서 양재원, 이 친구, 학문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 이 양재원의 리액션 보는 맛에 재미를 느꼈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는 조금 평이해진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는 재밌게 봤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평이해졌다. 자, 처음 보는 새로운 배우들도 많았는데 의외로 연기가 좋았고요. 눈에 계속 익어서 또 좋았고요. 주지훈의 깡다구 있고 책임지는 모습도 되게 멋있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도구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권력 싸움이 아주 없진 않았지만 또 많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제가 왜 근데 장점만 늘어났을까요? 왜 나는 장점만 늘어났을까? 그래요. 자, 오늘 리뷰는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1, 2화까지 봤을 때는 역대급 의학 드라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좀 평이했다고 했잖아요. 그 지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평이했나. 자, 첫 번째 클리셰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 골든타임, 하얀거탑, 굿닥터, 뉴하트, 메디컬 탑팀, 종합병원2 여기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1, 2, 3까지 합치고 더하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들이 천재라는 점이죠. 그것도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한 착한 사람인 거지. 중증외상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강혁, 주지훈은 천재로 나오고 수술도 잘하고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믹들은 벌써 많이 봐왔단 말이죠. 다른 드라마에서 쓰는 그냥 기믹이잖아. 설정이잖아. 그나마 제가 신선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과거 국제평화의사회에서 활약했다던가 군인이었다던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두개골에 못인가 정을 박으면서 구멍을 뚫고 심장에 수술용 장갑을 덧대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꼈었고요. 근데 그런 소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조금 나오고 말았어. 나오다 말았어. 특히 1, 2화를 지나니까
다른 병원 드라마와 차이점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기 팀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던가 맨날 적자를 내 가지고 팀이 해산해야 된다던가 뭐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 드라마들이. 물론 아예 재미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익숙하다. 클리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팀에 천재 의사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감동시켜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른 팀들도 인정하는 그런 팀이 된다는 이야기가 정말 뻔하죠. 근데 그 뻔한 이야기를 중증외상센터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쉽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코미디입니다. 1, 2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코미디였는데요. 원치 않는 이 양재원이 치를 떤다던가 천장미의 이 깨발랄한 모습 그리고 한유림이 설치는 모습들이 굉장히 웃기고 좋았는데 이것도 뒤로 가면서 조금씩 사라집니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1, 2화만큼 임팩트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유림 같은 경우 후반부로 갈수록 날아다니긴 하는데 재미 하나를 잃은 느낌이라 좀 아쉬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주얼입니다. 비주얼. 이건 역시 개인적인 욕심인데요. 미장센은 가장 아쉬웠습니다. 역시 넷플릭스 작품이고 투자도 많이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것에 비해 볼만한 미장센이 별로 없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뭐 의학 드라마에서 뭘 더 보일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지만 공중파에서 방영하는 의학 드라마와 별 차이가 나지 않던 건 사실입니다. 거의 비슷한 룩을 보여주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그래도 조금 더 영화스럽게 찍는 게 맛인데 중증외상센터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쵸, 넷플릭스는 뽀대가 나야 되는데 뽀대가 안 나. 다른 드라마 만약 이거를 공중파에 갖다 놨다고 하면은 전혀 몰랐을 거야.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는지. 뭐 헬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건지 어쨌든 미장센은 덜 투자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중증외상센터는 다 본 결과 재미는 정말 있습니다만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좀 클리셰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리고 앞선 설정들이 뒤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들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생명이 먼저인 팀과 돈과 명예를 따라가는 팀과의 갈등 이런 스토리는 좀 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다 나와.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죠. 의학 드라마 보면은 케이스가 좀 신기한 것들이 있죠. 뭐 이번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기 기증을 걸어 놨는데 노인이 장기 기증을 걸어 놨는데 이 사람이 의식 불명 상태야. 식물인간 상태야. 근데 식물인간 상태의 노인을 보러 오기 위해서 자식들이 오다가 사고가 나서 그 아들, 딸들한테 장기 기증을 해준다.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들은 궁금하죠. 근데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증외상센터는 그냥 그거예요. 헬기를 빨리 도입하자. 지금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은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중증외상센터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